여러분 안녕하세요. 88강입니다. 오늘은요 토양 살리기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토양 살리기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토양 살리기에서 이제 피해도 있거든요. 뭐 반려 대비 피해 같은가 이제 우리가 그 유기물 쓰는 데서 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고 내용으로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 살리기 53번째입니다. 자, 유기물층 17번인데요. 토양 측정, 토양 관리, 농사 기술, 이제 pH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 이제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농업에서 아마 이제 pH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없죠. 농사 뭐 도시 농업이든 어떤 농업을 교육하면 이제 pH 얘기는 당연히 이제 듣고 있는. 근데 우리가 pH가 이제 그 현대농업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pH가 뭐 낮아가지고 산성 토양에서의 문제 아니면 알칼리성 피해라 해가지고 널리 알려진 게 작물 생육 장애 피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pH를 높이고 아니면 pH를 낮추는 이게 굉장히 큰 하나의 pH 산업이라 할 정도로 이제 기술이 보편화됐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려진 작물 생육 장애 피해마에라 더 큰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전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토양 자생력 저하 피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 생육 장애 피해에 더 직접적인 건 뭐냐면요. pH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그 과정에 발생하는 토양 자생력에 의해서 작물 생육 장애 피해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물 생육 장애 피해만 보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토양 자생력 저하가 피해를 끼치면서 작물 생육 장애 피해를 끼친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 시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염류 측정하면서 경반증이 발생하고 물 고이는 피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이런 피해가 뭐냐? 더 크다 하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적으로 그게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이제 산성 토양에서의 작물 생육 장애 피해라든가 알칼리성 이제 작물 생육 장애 피해에 대해서만 널리 알려졌거든요. 뭐냐면 이제 pH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속해 쓰고 알칼리성 비료 쓰고 객토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운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경운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빗물에 토양 유실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류 경반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물고기 피해 아니면 이제 토양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저하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요 전편 한번 이제 강의 들어주시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pH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소속계를 쓰다 보면 이제 또 이제 과다 사용하게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pH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pH를 또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농가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알칼리성 작물 생육 장애 피해가 오니까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제 황산, 유황이죠. 그리고 염화칼슘 아니면 이제 피트모스 쓰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특히나 구연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농가는 가보니까 이제 식초를 이제 물에 타서 뿌리는 농가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이 피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 게이트로 한다든가 이제 심토 경원 깊이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되니까 똑같이 이제 산성 작물 생육 장애 피해 같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는요, 저희들은 pH가 아닌 pH 했을 때의 뭐 작물 생육 장애를 이제 막기 위해서 뭐냐 그 과정에서 쓰는 방법들이 더 큰 토양 자생력을 피해 주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악순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로서 해결하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pH가 과학적인 농업이냐 미생물이 과학적 농업이냐. 저는 이제 그걸 뭐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어느 쪽이 앞서고 어느 게 뭐 더 낫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자연순환 유기농에서는 미생물을 선택했다. pH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생물로서 이제 pH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그 농사 방법을 이제 계속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 미생물 pH는 그리고 관계 안 한다. 뭐 pH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pH 낮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안 하고요. 오직 그런 미생물, 토양의 미생물을 어떻게 해갈 거냐.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겠습니까? 유기물이다. 그래서 유기물 멀칭이라는 농사를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토양 측정이나 토양 관리, 농사 기술에서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이제 pH인데 저희들은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하자. 그 유기물 멀칭이 뭐겠습니까? 토양의 표면층에 유기물을 덮으니까 이제 수성의 낙엽이 덮듯이 그다음 미생물과 동생물 생기겠죠. 그다음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토양 속에 우리가 뭐 비료탭에 넣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작물 뿌리와 아니면 잡초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서 그 앞에는 이제 뿌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뿌리 끝에는 이제 균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미생물이 많은 것이고 뿌리가 깊이 들어갔다는 그만큼 미생물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농사짓자. 그래서 미생물을 해결하자. 그러니까 미생물이 생기려면 또다시 유기물 멀칭이 돼야겠죠. 그다음 뿌리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면층에는 유기물 멀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토층과 심도층에는 뿌리를 키워서 그쪽에 유기물을 내려보내자 하는 게 그래서 미생물을 있게끔 그러면 해결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선택은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 농업에 보면 이제 우리가 좋은 토양이라면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 많아야 된다. 그거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 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유기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적잖게 피해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는 건데요. 그 과정이 뭐냐면 이제 보통 반려탭이 많이 넣지 않습니까? 유기물이라 해서 우리가 그 토양 시료 갖고 가서 검사하면 이제 pH와 이제 유기물 함량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pH 높이기는 아니면 낮추는 그런 처방서 아니면 이제 유기물 함량을 얼마큼 넣어라.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반려탭이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반려탭이에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파세목 같은 이런 것들 우드칩 같은 걸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토들 하고 그런 건데요. 그럼 밑거름 형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 20cm 아니면 이제 뭐 30cm 넣는 분도 계시고 50cm 넣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제 토양 속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기물 넣는 과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제가 여러분하고 그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싶은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유기물 사용의 과정에서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을 많이 넣는데 부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반려탭이라든가 우드칩, 파세목 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밑거름 형태로 넣게 되고 전면검을 하게 된다. 그때에 비가 쓸 때 쓸려가는 거 유기물 유실, 미생물 유실 넣은 만큼 효과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반려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미생물이 가다 보면 이제 분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작은 단위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에 유실되는 게 적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그 자료에서는요. 30에서 70%가 유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화학비보다는 더 유실량을 많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외국에서 그 자료 찾다가 이제 한 부분을 찾았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자료는 미흡합니다. 없으니까 제가 인용을 못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도 그 자료를 좀 뭐랄까 보관했으면 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 못 하는 게 안타까운데 그 자료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하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어느 루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찾기 힘든데 분명한 건 이제 그런 자료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류 측정 작물 생육 장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품질 생산되고 생산 비용이 높아진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는데요. 보통적으로 이렇게 발효탭이 부식탭이 유기질비로 어디 형태로 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작은 날 쪽에 그때 밑거름을 넣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 자료입니다만은 이런 파세목을 이렇게 그 토양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관리기로 흙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유기물이 덮여 넣은지는 모릅니다. 근데 유기에 뭐냐면 이제 딱딱하고 갈색 유기물이 않습니까?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양분이 오래 그 효과 있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교육에서 보면 적잖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파세목 같은 건 이제 굵은 그런 것들 많이 넣어라. 톱밥 같은 거 많이 넣으라고 이제 퇴비로 사용을 그 권장하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오래 가니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분해되니까 효과가 오래 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축산 분뇨 같은 거로 만든 퇴비 같은 건 속효성 아닙니까? 금방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톱밥 같은 걸 많이 써라. 우드칩 같은 걸 많이 써라. 이제 그렇게 권장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균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산을 내는다는 거. 그러니까 산성 토양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유기산이 많으니까요. 근데 숲속같이 작물 뿌리가 나무같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작물 뿌리가 그렇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20cm 바깥에 하니까요. 거기에 약물만 있다 보니까 뭐냐면 작물 생육장에 큰 질적인 영향이 끼치는 거거든요. 이게 관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똑같이 이제 일본입니다. 앞서도 그 사진도 일본이고요. 이것도 일본인데 똑같이 이제 탄소농법의 농가들입니다. 유기농, 자연농 두 농가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사진 찍은 겁니다. 일본 한 달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교육 끝내고 이제 며칠 걸쳐 가지고 일본 그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농가들을 이렇게 섭외해 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쌓아 놓다가 토양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농사 짓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과정에 토양 자생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은 잘 키워냅니다. 우리가 양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그 유기산 문제라든가 그런 이 과정에서 양분이 생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유기산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 또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피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분명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소개할 거고 아마 농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퇴비 같은 넣고 이제 비닐 멀칭했을 때 가스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바깥에 했을 때 퇴비 유실, 토양과 유실된다는 거, 토양 속에 완전히 다 집어넣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조라다 아니면 갯노 발생에 이제 직접적 영향이 끼친다. 그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뭐 등한 우리가 그 쓰고 있는 비료와 퇴비의 그런 피해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 양식장이다 무슨 어디다 뭐 아니면 생활 하수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에서도 상당수 유실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농가에서도 굉장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또 하나 뭐냐면 결정적인 게 경반층 얘기. 자, 앞서 이제 자세히 소개했죠. 우리가 경반층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20cm 바깥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그리고 또 하나 물 고이는 문제. 이것도 아까 그 보여줬던 그 경반층이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염류 경반층 생기다 보니까 물이 고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토흙 같은 물이 고이는 흙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농경지에 물이 고이는 원인이 경반층 문제다. 경반층 문제는 뭐냐? 아까 반려태비 같은 밑거름했을 때 밭갈이 20cm의 밭갈이에서 문제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제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 교육을 하면요, 어떤 농업단체에 교육을 할 때는 뭐 그 자리에서 항의를 받고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가 안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두 다 받아들일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반층이 발생하는 원인을 또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제가 우리가 밭갈이하고 이제 밑거름 넣고 밭갈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20cm라 했지 않습니까? 뭐 15cm, 20cm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료태비 성분들이 밑으로 쟁기 바닥층이라 그래요. 거기에 깔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반층까지 흙이 딱딱해지는 거고 거기에 염류층이 생기니까 염류 경반층 아니면 비독 경반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물 생육 장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자생력, 토양의 자생력이 떨어지면서 작물 생육 장애가 끼치는데 우리는 작물 생육 장애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게 뭐냐?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용의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유기물 부족의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유기물을 굉장히 많이 넣지만은 효과가 있기도 있습니다만 피해도 상당수 있다. 비례해서 더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제가 위험을 말씀드리는 거죠.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 20cm 활용 농사의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 우리가 식물이 1m 자랐을 때 뿌리가 1m 정도 들어가고 그런 토양의 환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밑거름 바깥에 했을 때 20cm 아닙니까? 그럼 20cm의 밑에는 경반층이 생기다 보니까 식물이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고이게 되고 그 다음 병증이 생기고 미생물 균형이 깨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큰데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조금 가려지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해서 말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연순환 유기농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높이냐면요. 자연 상태 유기물, 볏짚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들 그 상태 그대로 토양 표면층에 멀칭을 하자. 자, 멀칭 편에 이제 자세히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반 만들기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서도 또 할 겁니다만은 앞서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표면층에 멀칭을 하자. 표면층이란 뭔가 토양이 제일 윗분 1cm 정도 덮었을 때 그 1cm에 그런 표면층에 멀칭하니까 미생물, 동생물이 서식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 뿌리라든가 잡초 뿌리 이거를 이제 깊이 내려보내자. 그래서 또 표토층은 앞서 얘기했으면 우리가 밭갈이 20cm 했을 때 그걸 표토층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심도층이라 하자. 여기는 작물이나 잡초 뿌리, 많은 뿌리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심도층, 깊은 뿌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뿌리는 뭐냐면 유기물이 되고 그 다음에 뿌리 앞에는 이제 균균이 생기니까 미생물.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내려간다는 그만큼 미생물이 마치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지향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멀칭 방법을 계속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뿌리 만들기 할 거지 않습니까? 토양 살리기에서 우리가 보통 멀칭하면 토양 살리기 끝났다. 아니면 토양 살리기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토양 멀칭하는 건 토양 살리기 한 10%밖에 안 된다. 토양 살리기의 핵심은 거의 7, 80%가 되는 토양 속에 표토층과 심도층에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 미생물을 내려보는 게 토양 살리기의 제일 핵심이 되지 않나 하는 저 의견을 계속 말씀드려 그게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저희들은 이제 멀칭, 토양 살리기의 10% 정도 뭐냐? 표면층의 멀칭에서 미생물과 동생물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유기물 함량을 표면층에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심도층은 뭡니까?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로 하자. 유기물이 내려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집어넣기 힘들다. 넣지 말자. 뭘로 하느냐? 작물 뿌리와 잡초 뿌리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가면 또 미생물이 가니까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녹비 작물,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헥타, 1000헥타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자원, 뭐 채소나 찌꺼기라든가 참깨떼라든가 볏짚이 있을 때 이렇게 멀칭하고요. 아니면 이제 큰 규모 같은 건 녹비 작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자료를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우리가 멀칭했을 때 그런 미생물, 동생물이 이제 서식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미끄러우고 밭갈이 했을 때 보통 보면 이제 토양이 노출되고 20cm 밭갈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미생물이라든가 동생물이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0cm 안에서도 미생물도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20cm만 쓰게 되고요. 작물이 20cm 안에서 왜냐하면 비료태비가 성분이 있고 거기에 뭐냐 경반층이 생기다 보니까 20cm 농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이 표면층에 많이 생기게 해서 작물 뿌리가 많이 생기고 표토층을 지나서 심토층까지 내려가니까 그만큼 미생물이라든 유기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살인 이런 쪽은 농사를 짓자 하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 그룹에 이렇게 밭갈이는 미끄럼 퇴비 해가지고 이런 농사가 아니라 멀칭하는 토양 살리기 한 후에 화농을 하더라도 이 그룹이 안에 이런 밭갈이는 농사가 아니라 이런 4그룹에 멀칭하는 농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양 살기 후에 농약을 쓰든 제초제를 쓰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근데 토양 살리기 안 하고 지금 2그룹 농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비료태비에 그 의존해서 농사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통 뭐 고추 재배하면 10번 농약 뿌려라. 뭐 비료태비 얼마만큼 하는 게 아니라 토양 살린 후에 최저 방법에 웃거름으로서 양분, 반려태비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쓰는데 웃거름 쓰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할 건데요. 그러면 농약도 마찬가지 10번을 무조건 뿌릴 게 아니라 작물의 상태를 봐가면서 병충의 그런 그 상태를 봐가면서 예측을 하면서 살포하자. 그러면 뭐 10번이 아니라 5번, 3번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은 농사죠. 친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유기농도 마찬가지. 2그룹에 4그룹 갔으면 좋겠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자연농 밭갈이는 이제 2그룹의 자연농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4그룹 자연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양 살기 후에 토양 자생력을 높인 다음에 그거는 뭐냐? 유기물이다. 표면층의 유기물, 자연 상태 유기물, 그 다음에 심도층의 뭐냐?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 그래서 미생물 많게 하자. 이런 쪽으로 농사가 맞지 않나. 그런 피해가 굉장히 적겠죠. 우리가 또 그만큼 생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품질 높이는 데 좋고요. 그래서 쪽으로
저는 이제 의견을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